2편 시작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자,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3대 이야기 들어갈 건데 2대 중에 이제 펠롭스가 있었죠. 펠롭스가 아르테미스에 의해서 정신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죽기 전에 자신이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양떼가 있었어요. 펠롭스에게는. 근데 이 양떼들을 자신이 키우던 두 아들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에게 반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니네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했는데 아빠가 죽었잖아. 그럼 어때? 결국 왕자의 게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펠롭스가 죽기 전에 양떼, 키우던 양떼를 두 아들 아트레우스와 동생 티에스테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근데 아빠가 죽어버렸으니까 결국 이 두 형제는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싸우게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인간이. 자, 이때 대뜸 헤르메스가 등장한다? 이유가 있죠. 왜냐? 앞에서 그 미르틸로스가 죽었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면 이 펠롭스가 자기 부인의 장인어른이죠. 예. 전차 경기 하다가 그 바퀴 부시고 이제 뭐 펠롭스 부인이랑 하루만 사귀겠다고 했었던 그 인간 있죠. 자, 근데 펠롭스가 이제 약속을 안 지켜서 니네 하루만 사귀려면 왜 더 사귀어?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미르틸로스의 아빠가 헤르메스인 거야. 아, 그래? 그랬구만, 그래. 큰일 났구만.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 두 형제의 양떼 사이에 황금 털을 가진 양 한 마리를 섞습니다. 아르테우스의 사이에 아르테우스가 키우던 양 사이에 황금 양을 섞어놔 버린 거예요. 황금 양.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트레우스는 어때? 아빠인 펠롭스를 아르테미스가 죽인 일로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 있으니까 신의 화를 좀 달래기 위해서 자기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몰아서 가려고 하는데 뭐야? 황금 양이 한 마리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있지? 뭐지? 개이득인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황금양을 바치기가 싫었어요. 난 이거는 갖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황금양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아트레우스에게 황금 양 껍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갖고 있던 거야. 양을 바치지 않고. 당연히 동생은 어때? 이 동생은 황금 양 껍데기가 탐이 나겠죠. 왜? 그걸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형의 아트레우스의 아내를 이용해요. 동생이 형수를. 참 그래요. 예. 왜냐면은 왜 이용할 수 있냐면은 이 형의 아내가 티에스테스를 좋아하고 있어요. 동생을. 이걸 이용한 거야. 자기랑 사귀고 싶으면은 자기 남편의 황금 양 껍데기를 가져다 달라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양껍질을 훔쳐서 도련님에게 훔쳐다 줘버려요. 이 진짜야. 이거 완전 개막장이죠. 예. 그래서 양껍질의 주인이 된 이 동생 티에스테스가 왕이 돼버렸어. 근데 어때? 이 형이 왕껍질을 도둑 맞은 형은 가만히 이걸 보고만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겠지? 와, 다 죽었다. 까딱하면 형제끼리 진짜 리얼 전쟁이 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막 되자 불안함을 느낀 제우스가 인간들끼리 전쟁해? 안 돼. 인간들이 죽으면 안 돼. 제우스는 왜?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농사 지으면서 그 곡식들을 자기한테 바치거든. 그래서 제우스가 야, 전쟁하지 마 싶어가지고 형인 제우스가 나서서 아트레우스의 편을 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제우스는 동생인 이 티에스테스를요 가서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이 동쪽으로 움직이면은 너 왕을 양보하겠니? 이런 말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다. 당신이 해는 서쪽에서 뜨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럴 리 없어요, 신님아. 예, 내기해요. 그래서 이 티에스테스가 이 제안을 콜해버려요. 근데 제우스가 신이잖아. 어때? 뭐 헬리오스, 뭐 아폴론 다 자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 시켜갖고 태양의 전차, 아폴론 시켰던 것 같아서 마차를 끌어요. 태양을 끄는 전차를 시켜가지고 이제 해가 동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약속대로 티에스테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죠. 쫓겨나 버렸어. 쫓겨나고 형인 아트레우스가 제우스의 도움으로 새로운 왕이 돼버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드라마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원래 영화나 어떤 연극, 소설에 굉장히 많아요. 연기 어떤 소재로 많이 쓰이죠. 자, 이래서 제우스는 형의 편을 들고 형이 왕이 돼버립니다. 아트레우스는 이때 사실 동생인 티에스테스가 자기 아내랑 바람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동생이랑 바람난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때? 새 왕이 됐잖아. 왕으로서 어떤 이 자비를 베푼다며 벌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성인이 되면서 자라자 언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쫓아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트레우스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서워진 거야. 애들이 크니까. 그래서 자객을 보내요. 그래서 이 동생과 아내가 낳은 자식 중 이름이 플레이스테네스. 아, 겁나 어렵네. 플레이스테네스라는 아이를 죽이라고 시켜요. 자객을 보낸 거야. 근데 이 자객이 좀 띨띨했나봐. 아트레우스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죽인 거야. 왜? 얘도 이름이 플레이스테네스였거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펴서 낳은 자식 이름도 플레이스테네스고 자기 아내가 동생이랑 바람나서 낳은 자식 이름도 플레이스테네스야. 이게 뭐야?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자객이 띨띨한 참에 잘못 죽인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객이 일 처리를 못하자 아트레우스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살짝 두는데요. 동생을 초대하는 거야. 다시 자기 나라에, 궁전에. 그래서 모든 과거를 없던 걸로 해주고 너한테 왕국의 절반도 떼줄게, 돌아와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 들은 동생이 어때? 콜이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자기 3명의 아들과 형수 아이로페와 낳은 2 아들을 데리고 미케네로 돌아가 버리죠. 형한테 간 거야. 근데 이게 아트레우스의 함정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오자 환영회를 열어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였어. 이 동생과 얘 동생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티에스테스의 5 아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래서 살을 다 발라가지고 그 살로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동생한테 내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애들을 죽여서 요리를 한 점은 자기 할아버지죠. 탄탈로스가 펠롭스를 요리해서 신들한테 바친 거랑 좀 비슷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트레우스는 할아버지의 피를 좀 받았다. 탄탈로스의 피를 좀 물려받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티에스테스 어때? 술도 취했겠다. 또 술 먹으면 단 거 땡기거든요. 술도 깰 수 있고. 이 케이크를 자기 자식의 살로 만든 것도 모르고 와구와구 그냥 함냐함냐 먹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아트레우스가 아이들의 어떤 머리와 손발이 담긴 접시를 갖고 옵니다. 야, 네가 먹은 거 네 자식들이야 임마. 이렇게 해서 딱 놀려요. 그러니까 티에스테스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케이크 먹던 걸 막 토한 뒤에 형한테 쌍욕을 하면서 도망을 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이었으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간 장소가 바로 이 델포이 신탁소입니다. 델포이 신탁소 누가 살게 여신 중에 많이 나왔어, 우리 방송에서. 아폴론이죠. 그래서 아폴론을 찾아갔던 거여서 아폴론에게 복수할 방법을 물어본 거죠. 형을 복수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아폴론이 방법을 알려줬는데 아주 생뚱맞게도 티에스테스, 이 동생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 딸인 펠로피아와 아들을 낳아야 한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티에스테스가 아들이 죽은 마당에 자기 딸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왕이 되면 후계자가 또 필요할 테고 아들이 어떻게든 필요했어. 그래서 자기가 딸에게 접근해요. 근데 딸이 아빠인 걸 알면 안 되니까 가면을 쓰고 몰래 칼을 들고 가서 이렇게 위협을 해. 그래서 강제로 임신을 딱 시켜버려요. 그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면 되니까. 도망치다가 이 칼을 떨어뜨려버려요. 이 칼이 엄청난 복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딸이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이제 임신을 딱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피아가 강제로 임신을 당했잖아. 근데 이 범인이 칼을 떨기고 가니까 이 칼을 보관하면서 언젠가 이 칼의 주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아빠인 것도 모르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 아빠의 형이죠. 아트레우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동생의 딸이요. 펠로피아를 얼마 전에 자기 아빠한테 당해갖고 임신했는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아트레우스가 자기 아이인 줄 알겠지만 이미 임신을 하고 있던 동생의 티에스테스의 아이였던 거죠. 결국 아트레우스가 결혼한 부인들은 모두 동생의 아이를 낳은 꼴이 돼버렸죠. 그죠? 예. 펠로피아가 아빠랑 결혼해서 이때 낳은 아이 이름이 아이기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치도 않는 임신해서 낳은 아이라고 해서 이제 펠로피아가 이 아이기스토스를 버리려고 하는데 아트레우스는 어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 키우면서 후계자로 삼게 되죠. 동생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진짜 개막장이죠, 얘들아. 이런 개막장은 진짜 어떤 미드에서도 볼 수 없어요. 핵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씌일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죠. 이때 아트레우스는 아이로페가 동생과 바람나기 전에 자기 진짜 부인이 진부인이 동생과 바람나기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게 이제 4대 이야기로 내려가는 게 그게 바로 이 메넬라오스랑 아가멤논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되는데 아가멤논이 형제예요. 아니 형이에요. 아가멤논이 형이고 여기 메넬라오스가 둘째입니다. 이렇게 둘 얘기입니다. 이 4대 이야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어때? 바로 그 유명한 이 형제인데 여기 보면은 메넬라오스는 이제 헬레네랑도 결혼하죠. 트로이 전쟁의 원흉이 되는 헬레네입니다. 어때? 아트레우스가 있죠. 자기 아빠가 아트레우스란 말이야. 아가멤논이랑 메넬라오스의 아빠가 아트레우스죠. 형에 대한 형을 복수하려고 했던 그 동생 티에스테스를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복수로 이제 메넬라우스랑 아가멤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간 이 삼촌이 되는데 자기한테 작은 아빠겠지? 작은 아빠가 되는데 데리고 와요. 붙잡아서 미케네를 끌고 옵니다. 근데 아트레우스가 평소에 성격이 좀 잔인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낳았던 7살밖에 안 된 아이기스토스를 시켜서 삼촌이지만 사실은 아빠죠. 친아빠인 티에스테스를 죽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티에스테스는 나이도 어리잖아. 아니 아이기스토스가 나이도 어리잖아. 그래서 아무리 암살을 하려 갔지만 티에스테스가 이기지. 예, 쉽게 제압을 했어요. 암살하러 왔는데 얘가 들고 있는 칼을 딱 보니까 어때? 예전에 자기가 딸인 펠로피아를 임신을 시킬 때 들고 왔던 자기 칼이라는 걸 알게 돼. 아, 이거 내 아들이구나. 얘가 나를 죽이러 온 게, 자기를 죽이러 온 게 친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때 티에스테스가 모든 사실을 말해. 야, 사실은 네 엄마가 내 딸인데 결혼해서 낳은 게 너야. 뭐 다 얘기해서 야, 너 엄마 데리고 와. 펠로피아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딸과 이 티에스테스가 다시 만나요. 근데 그동안의 사실을 다 말하니까 이 펠로피아가 충격받지. 아, 그때 나를 강제로 임신시킨 그 남자가 친아빠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빠랑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그 칼을 가지고 자살을 딱 해버려요. 딸이자 부인이 죽었어, 티에스테스가. 그리고 아들이자 손주인 아이기스토스에게 딸이 자살한 칼을 주면서 이 티에스테스가 진짜 욕망 덩어리거든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친딸이 지 때문에 죽었는데 지가 낳은 아들이면서 손주기도 하지. 얘 아이기스토스를 시켜갖고 야, 너 이대로 칼 갖고 가서 아트레우스 형한테 찾아가서 나를 죽였다 그래. 티에스테스를 죽였다고 거짓말 한 뒤에 형이 방심하는 사이에 아트레우스도 죽여라. 이렇게까지 시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이 당시에 이게 좀 애를 좀 성인으로 그렸는데 7살이에요. 7살밖에 안 되는 아이기스토스가 이걸 또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래서 큰 아빠를 결국 죽이는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이기스테스가 살인을 했고 큰 아빠를 죽였고 아트레우스 죽었죠. 이 일로 다시 티에스테스가 미케네의 왕으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게 인간들 사이의 일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네요. 티에스테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기스토스 있죠. 그리고 위에 티에스테스 있어요. 이렇게 부자지간이죠. 아들을 이용해서 형인 아트레우스를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시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때? 이 아트레우스의 친아들인 메넬라오스랑 아가멤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의 복수를. 다시 또 나서요. 다시 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나라로 피신을 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틴다레우스에게 도움을 청하거든요. 예. 그래서 틴다레우스가 또 웃긴 게 아무 이유 없이 이 두 형제에게 병사를 빌려줍니다. 왜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 다시 나라 정복하면 잘 좀 봐줘, 뭐 이런 건가. 결국 이걸로 아가멤논이
티에스테스와 작은 아빠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조카죠. 아이키스토스를 몰아내요. 그리고 아가멤논이 새 왕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그리스의 다른 나라까지 정복하면서 모두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평정해버렸어, 그리스를. 왕이 또 바뀌면서. 아가멤논은 이때 복수로 티에스테스의 아들인 탄탈로스를 죽이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야. 여기서 탄탈로스가 그 아까 1편 앞부분에서 말한 저주에 시작된 얘네 조상이 아니고 티에스테스의 아들 중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또 있었어요. 증손자 뻘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탄탈로스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겁나 복잡하죠. 이게 또 표를 보여줄게. 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라고 보일 거야. 이게 여기 보이죠. 예, 아가멤논이 이제 부인으로 삼았지. 자, 이렇게. 근데 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누구냐면은 트로이의 원흉인 헬레네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부인은 클리타임네스트라이고 동생인 메넬라오스의 아내는 헬레네인데 이 둘이 자매야. 아시겠죠? 겹사돈 맺은 거예요. 헬레네는 이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여자죠. 헬레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이 첫째 형제 중에, 다른 형제 중에 카스토르랑 폴리데우케스라고 있어요. 예, 좀 어렵죠? 괜찮아요. 흐름만 이해하면 돼. 근데 아가멤논이 강제로 아내를 삼으려고 하자 이 둘이, 카스토르랑 폴리데우케스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구출하려고 했어요. 강제로 이제 신부로 끌려가니까. 근데 아가멤논이 먼저 얘네 아버지인 틴다레우스 왕에게 결혼을 또 허락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구출 작전이 허무하게 끝나. 허무하게. 근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왜? 바로 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동생 헬레네 때문이었습니다. 헬레네가 이뻐요. 이쁩니다. 예전에 헤라클레스의 빠돌이인 그 테세우스에게 납치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헬레네는 너무 초딩이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근데 그래서 테세우스가 또 철컹철컹 될까봐 무서웠는지 다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뻤다라고 볼 수 있죠. 아가멤논의 결혼식에서 헬레네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랑 결혼을 해. 그러면은 어때? 언니의 결혼식이니까 헬레네도 여기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본 거야. 메넬라우스가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길 원해요. 이 두 형제를 많이 도와주던 얘네 아빠 틴다레우스 왕이 또 메넬라우스까지 결혼시켜서 겹사돈 딱 맺습니다. 이런 어떤 겹사돈을 많이 맺는 경우들, 어떤 근친 결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면은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겹사돈. 왜냐면은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그 왕 가족의 힘이 세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의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자 스파르타에 살던 좀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헬레네가 결혼한다니까, 아니 메넬라우스 네가 뭔데 헬레네랑 결혼을 하냐 이러면서 막 각자 자기 지역에서 막 데리고 있던 군대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까딱하면 헬레네 결혼 잘못시키다가 내전이 일어날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 문제로 틴다레우스가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딱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다른 영주들이 난리를 치니 어떡하냐. 나라를 못 다스릴 거 아니야, 영주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마침 이 스파르타에 와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누구냐면 현명하기로 소문남,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캐죠,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 스파르타에 있었대요. 그래서 틴다레우스 왕이 찾아간 거야. 야, 이런 일 있는데 나 내 딸 결혼시키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겠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오디세우스도 헬레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와 있던 거였어요. 근데 왕이 이런 부탁을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냉정하게 판단한 거지.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다. 난 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왕의 부탁을 받으니까,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일을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다른 여자를 소개해달라. 여소해달라. 다른 여자를. 그런 조건으로 틴다레우스를 도와주기로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대. 당시 헬레네를 탐내려고, 이제 구원하려고 찾아온 수많은 영주들을 모아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앞에서 얘기한 거야. 형님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요. 이거 뭐예요? 창피하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싸워서 뭐 헬레네를 가질 게 아니라 헬레네가 직접 남편을 선택하게 합시다.
어때요? 그리고 누군가 남편을 선택되면 그때부터 뒷말하지 말고, 아, 남자들이 째째하게 진짜 형들 뒷말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 남편 된 애를 확실하게 밀어주자고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거에도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해결사야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헬레네가 메넬라우스를 찍어요. 나 저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됐지. 하지만 이 탄탈로스에서 펠롭스 그리고 3대 아트레우스까지 내려오던 가문의 저주는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신들이 내린 저주기 때문에. 당시 틴다레우스 스파르타의 왕은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의 여신이 있어, 아프로디테가 있지만 숭배하지 않았어. 내 딸이 더 이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일로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고요. 복수하기 위해서 아빠 대신 그 딸에게, 헬레네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어 줘버렸죠.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탄탈레우스 가문의 저주는 트로이 전쟁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친 내려진 저주가 4대까지 와서 트로이 전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굉장히 재밌어요. 저주라는 건 좀 무섭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 확실히. 뭐 이렇게 신하고 가상의 이야기니까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그냥 저는 저주 시리즈로만 하려는데 이게 오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트로이 전쟁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 신화에 대한 퍼즐이 제가 조금씩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그래서 트로이 전쟁 보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오디세우스의 모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도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하면은 굉장히 이야기 좀 스토리 정리하고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직전으로 이야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트로이 전쟁을 앞으로 또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했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시즌 1이라고 작년에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때 트로이 전쟁 8편으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어서 보시면은 내용이 또 괜찮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이 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통의 스트리머들은요, 뭐 후원, 뭐 광고료 다 좋지만 댓글이 또 이거거든요. 댓글 좋아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우였다. 안녕.